자, 구조체는 이제 다른 구조체 멤버로 이제 포함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중첩 구조체라고 하는데, 관련된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그룹하려고 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자, 중첩 구조체. 자, 구조체는 다른 구조체 멤버로 포함할 수 있다. 자, 이를 이제 중첩 구조체라고 하며, 관련된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그룹화하려는 경우에 유용하다. 이제 아래의 예제는, 이 예제는 어떤 거를 하려고 하냐고 하면요, 예제는 자, 자동차와 자동차 주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자, 어떻게 이제 깔끔하게 묶어서 표현하는지를 이제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차주 구조체를 만들어요. 자, 스트럭트 오너, 자, 구조체의 특징 세미콜론 찍어요. 할 때, 자, 단일 문체 first name, 자, 30, 얘는 29에 마감 문자까지 해서죠. 그래서 자, 이름이고 얘는, 그 다음에 밑에는 라스트 네임으로 차, 라스트 네임 30, 얘는 성이에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자동차의 구조체, 자, 스트럭트 카, 자, 변수 브랜드는 30, 그 다음에 이제 연식, int 2열,
자, 위에서 오너를 선언했잖아요. 맞죠? 오너를 선언했는데 여기에 이게 또 들어가는 거야. 자, 이런 걸 이제 중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개발해서 if 안에 if 쓰고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이제 중첩이에요. 얘는 이제 구조체 중첩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struct owner가 들어가요. 여기에 말하자면 이렇게 얘가 이제 말하자면 중첩 구조체다. 먼저 이제 정의는 차주를 따로 하는데 차주를 따로 해갖고서 그 정의한 거를 여기 밑에 자동차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지만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int main에서 자 데이터 채우기 초기화 자 struct owner person 존 오 자, 차주 정보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동차 정보 생성. 자, struct 카1 자, 도요다의 2010의 활성 중첩 구조체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 중첩 구조체를 쓰지 않았으면은 얘가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카 구조체 안에다가 이제 오너 퍼스트 네임이랑 오너 라스트 네임 이런 거를 이제 일일이 따로따로 적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론은 뭐냐면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중첩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보시면은 자 프린트 F로 자 자동차 이제 퍼센트 스트링 하고 이제 퍼센트 디지트
자, 가벤 자, 자동차 1회 점 브랜드 자동차 1회 연도 자, 프린트 F 여기는 이제 오너 자, 퍼센트 S에 그 퍼센트 S 가벤 자, 카 원점 오너 퍼스트 네임 카 원의 오너 라스트 네임 자, 이런저런한 이유로 이제 중첩 구조체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CSS에서 쓰고 있는 패딩 값 있잖아요. 패딩 값이 이제 옛날부터 존재했거든요. 이 프로그래밍 할 때.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구조체 구조 정렬 및 패딩이라는 영역이에요. 자, 여기다가 그 29번 패딩이라고 이제 만들어주고 자, 패딩 C라고 이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거는 똑같은데요. 뭐냐면은 C 언어에서 이제 구조체를 생성할 때 자, 컴파일러는 멤버 사이에 몇 바이트의 여백을 추가할 수 있다.
자, 이는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더 빠르게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요약하자면 이제 패딩이란 컴파일러가 속도를 유지하고 메모리에서 제대로 정렬하기 위해 구조체 내부에 빈 공간을 추가하는 게 패딩이에요. 자, 컴파일러 속도 유지 그리고 메모리를 제대로 정렬하기 위해 자, 구조체 내부에 빈 공간을 추가하는 것. 자, 택배 상자로 치면은 택배 상자가 이제 좀 웬만하면 다 크잖아요. 다 핏이 맞는 게 없잖아요. 택배 상자에 자, 물건을 넣을 때 자, 흔들리지 않게 빈 공간에 뾱뾱이 있잖아. 치아 넣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얘가 자, 이렇게 이제 include 스튜디오 H 자, 스트럭트 이그젬플 자, 차 A 자, 얘 몇 바이트죠? 예, 차 1바이트 맞아요. 네, 1바이트 맞아요. 1바이트고 그 다음에 int b 얘는 몇 바이트? 4바이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차 C 얘는 몇? 1이죠? 똑같이 A, B, C가 총 6이에요. 근데 밑에서 출력 한번 해볼게. 자, int main 자, 리턴 0을 하시고
구조체가 총 6이었었죠? 지금. 근데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printf 구조체 사이즈 자 퍼센트 GU 바이트 가벤 자, 사이즈 오브 가로 열고 스트럭트 이그젬플 자, 그래서 얘 출력해보면 어떻게 돼? 12바이트 나오죠. 출력 한번 해보세요. 12바이트 나와요. 6인데. 참, 진짜 별의별 거를 다 해놨죠. 맞죠? 12바이트 나오죠? 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아, 쉬는 시간이구나.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이제 얘를 이제 순서대로 보면요. 처음에 1바이트가 들어가요. 여기에. 메모리에. 자, 1바이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은 CPU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자, 컴퓨터의 두뇌인 CPU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자, 1바이트씩 찔끔찔끔 안 읽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그 4바이트나 8바이트씩 뭉텅이 청크로 한 번에 읽어와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4배수 기준선 4배수에 어긋나면요. 자, CPU는 메모리를 두 번 읽어서 데이터를 합쳐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인 거예요. 패딩이 필요한 게.
데이터를 합쳐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1바이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에 1바이트 들어갔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패딩으로 3바이트의 빈 공간이 들어가요. (4바이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였어? int b. 얘 어떻게 됐어요? 4바이트잖아. 얘는 상관없죠. 패딩이 안 들어가죠? 얘는 필요가 없지, 패딩이. 근데 또 마지막이 1바이트였던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또 어떻게 돼? 여기서 3바이트.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C 언어의 이제 주조체 규칙이 자, 구조체의 전체 크기는 멤버 중 가장 큰 자료형 크기의 배수여야 한다. 이거예요. 이제 구조체 전체 크기는 멤버 중 가장 큰 자료형의 크기의 배수여야 한다. 누구예요? 인트였죠. 인트였으니까 자료형의 크기의 배수여야 되기 때문에 12가 된 거예요. 얘가 3을 채워줘 갖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러니까 얘는 힘이 붙이는 애야. 힘이 붙이는 애. 얘는 노인네. 저같이. 왜? 메모리가 관여를 해야 되는 세대에 살았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봐봐. 여러분들 이유를 알았지? 자, 여기다 이제 긴 주석 한번 해요. 그러니까 참 옛날에 개발한 사람들 너무 불편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효율적으로 하려면요, int b를 먼저 하고 차 a 차 c를 하면 돼. 뭐 어떻게 6바이트죠. 4111이잖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2바이트만 추가하면 돼. 그러면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2배수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2만 늘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개발할 때는 이런 거 저런 걸 고려하고, 현재 말하자면 C를 또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TTS나 이런 거를 C로 개발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현실이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대카드라고 작년에 제 프로젝트 했던 거에는 아직도 얘네들 신사업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 C로 남아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울드 시스템 남아있는 거 거기에 맞춰야지. TTS 만들려고 하면 C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그때 C를 할 줄 몰랐으면 3,700만 원을 날렸죠. 저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러니까는 개발을 할 때 있잖아. 여러분들이 좀 다 물론 이거를 배운다고 해서 당장 개발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차이인 것 같아. 뭐냐면 거기에다 비비냐 안 비비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구조체에서 레퍼런스는 이제 좀 다 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어제 하던 메모리 영역들 있잖아. 자, 그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메모리를 재할당하고 할당 해제하고 구조체하고 메모리를 또 보게 되면은 메모리 파트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그 오류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날짜, 난수 이런 것들 남거든요. 참조 영역.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최대한 보시는 거 많이 봐야 돼갖고, 자, 메모리 재할당 리얼 로케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여기에 이제 30 언더바 리얼 로케이트. 자, 메모리 재할당. 자, 이제 간단하게 예약한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면 메모리를 재할당해서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자, 얘를 사용해서 이제 할당된 메모리 크기를 변경해요. 리얼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할당된 메모리 크기를 변경한다. 자, include studio H 하고요.
자,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그 include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H. 얘는 이제 뭐냐면 몰럭이랑 리얼락, 프리 같은 동적 메모리 할당 함수.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자, int main 자, int 곱하기 ptr 1 그리고 ptr 2. 자, 정수형 데이터를 가리킬 포인터 변수 두 개를 선언. 자, PTR1은 그 처음 할당받은 메모리를, PTR2는 크기를 조절한 후에 메모리를 임시로 가리킬 용도예요. 자, 1번은 처음 할당 메모리, 2번은 크기 조절 후 메모리. 자, 임시로 가리킬 용도. 자, 첫 번째, 그 메모리 최초 할당, 힙 영역의 4바이트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그 시작 주소를 PTR1에 저장. 그 시작 주소 PTR1에 저장. 자, PTR1은 몰럭, 이게 그 얘기예요. 힙 영역의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확보, 그 시작 주소를 PTR1에 저장. 이게 이제 몰럭이에요. 4바이트 크기의 메모리 공간 확보. 자, 최초 이제 초기화 메모리 할당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메모리 크기 재할당.
자, PTR1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8바이트 또는 늘려 또는 줄여 달라고 이제 운영체제에 요청.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자, 운영체제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PTR2 자, 리얼락 PTR1을 8바이트로. 자, 그래서 이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가 이제 새로운 주소 또는 널이 이제 PTR2의 이미지로 이제 둬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재할당 성공 여부를 검사해요. 밑에다가 자, 만약에 PTR2가 널과 같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패했을 경우에 되는 거예요. PTR2가 넣는 널. 자, 여기서부터 있는 거죠. 옛날에 70 몇 년도부터 if 부분 실패했다면이란 얘기예요. 널과 같다면. 널과 같지 않다면 뭐야? 성공했다는 얘기고요. 자, 재할당에 실패했을 경우 실행. 자, 그러면 이제 원래 PTR1의 메모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자, printf. 자, fail. enable to resize memory 가벤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잖아. 이게 부정을 먼저 꺼냈잖아. 그럼 어떻게 돼? else는 뭐야? 성공한 거야. else 재할당에 성공했을 경우 실행. 자, printf success. 자, 8바이트 reallocate at address.
%p 값엔 자 콤마 ptr2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ptr1에다가 ptr2를 대입해야지 성공했으니까 이거야. 자 ptr1은 ptr2 자 성공했어요. 리턴 0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했잖아. 그렇게 하고서 이제 뭐 하냐면은 사용했지. 그러면 얘를 해제해야 돼. 자 프리 가로 열고 ptr1 자 사용이 끝난 메모리를 시스템에 반납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아마 하여튼 아는 지인 통해 가지고서 또 일 받아갖고 양재동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C 개발자가 있어요. 그 C 개발자가 했던 말이 여기서 이제 또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파트가 틀리니까 그 사람은 이제 C만 개발하는 사람이었고 그 관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관제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뭐냐면 펌웨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진짜 그대로 뭐냐면 C는 반납이 중요하죠 라고 했던 얘기예요. 반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말 속의 의미가 자 메모리를 관여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무조건 반납해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얘를 이제 실행을 시켜 보면요. 자, 성공했다. 8바이트 리얼 로케이트 앳 어드레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버리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메모리 할당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PTR1이었잖아. 맞죠? 프리 PTR이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할당 해제는 자, PTR1은 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이 할당 해제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여기다가 이제 31번 그냥 제목을 널이라고 하세요. 널 C. 얘는 이제 좀 약간 아까보다 빠르게, 자, include studio H, 자, 그 밑에는 이제 include standard library H. 인트 메인 하시고요. 여기에 자, 포인터 int 곱하기 ptr. 자, ptr 자, 이제 콜록하고 몰록하고 차이가 있는데, 콜록은 이제 0으로 초기화하고 할당된 공간, 근데 이제 몰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할당된 공간을 0으로 초기화하지 않고 가비지 밸류를 그대로 둬요. 그래서 자, ptr은 몰록, 자, size of, 자, 곱하기 ptr. 자, 몰락도 이제 똑같은데 뭐냐면 힘 영역에 지정한 크기만큼의 메모리 할당. 자, 앞에서 하는 이제 콜록과 달리 멀럭은 자, 가베지 값을 그대로 둔다. 0으로 초기하지 않고. 만약에 ptr이 늦는 널, 자, if 자, ptr 늦는 널
자, PTR이 넣는,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이 꽉 차서 더 이상 빌려줄 공간이 없다면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자, 컴퓨터의 메모리가 꽉 차서 더 이상 빌려줄 공간이 없다면 자, 실패를 의미하는 너를 리턴 시켜요. 몰럭은 너를 리턴한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PTL 넣는 너는 자, 그래서 리턴 0이 정상적인 종료죠. 리턴 1은 뭐냐면 비정상적인 종료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printf 자, enable to all locate memory 자, 리턴 1 비정상 종료 리턴 0이 정상적인 거고요. 리턴 1이 비정상 종료예요. 이제 또 자바에서는 또 바뀌는데 뭐냐면은 플래그라는 걸 써갖고 1일 때 정상적인 거 0일 때 뭐 마이너스 1이면 뭐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근데 C에서는 리턴 1이 비정상적인 종료예요. 자, 비정상 종료라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이게 방어적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디펜시브 프로그래밍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메모리 사용. 자, 그 포인터 PTR은 20. 자, 안전하게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에 20이라는 정수를 저장하고 이를 화면에 출력. 자, printf 자, integer value 자, 퍼센트 디지트 답엔 자, 곱하기 PTR 자, 안전하게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에 20이라는 정수를 저장하고 이를 화면에 출력.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반납 및 메모리 반납 및 초기화. 자, 프리 PTR, PTR은 널 아까 썼던 거.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려고 얘를 한번 해본 거고요. PTR은 널 메모리 반납 및 초기화. 자, 이제 뭐냐면은 PTR 변수, 그러니까 풀이를 했다고 해서 PTR 변수 안에 있는 메모리 주소 자체가 지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PTR은 널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뭐냐면은 자, 이걸 하는 이유 이제 널을 넣어갖고 포인터를 완전히 비워버려서 실수로라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널을 넣어주는 이유가, 없음을 넣어주는 이유가, 자, 포인터를 완전히 지워버려. 자, 실수로라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거. 그래서 이제 혹시 행여 이제 혹시나 C를 할 때, C로 프로그래밍 할 때의 주의사항은 자, 1 할당, 2 검사, 3 반납, 4번 무효화까지예요. 자, 할당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를 확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검사. 자,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강제 종료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자, 반납은 메모리 누수 방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메모리가 사라지는 거, 그거에 대한 거. 자, 무효화. 자, 댕글링 포인터 오류 방지. 자, 일단 이제 특수한 경우에요.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C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 에이전시 취업하지 않는 이상은 C를 사용한 일은 없지만 C에서 스프링으로 바꾸는 일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서예요.
그리고 이제 또 32번 이그잼. 자, 이거는 또 되게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은 진짜 좀 할 게 많아요. 지금 하시는 거는 이제 뭐냐면 버블 소트예요. 버블 소트. 지금 하실 거는 뭐냐면 버블 정렬이라는 건데, 자, 이 알고리즘의 이름의 버블인 이유는 이제 뭐냐면 큰 숫자가 마치 거품 수면 위로 뽀글뽀글 떠오르듯이 맨 뒤로 차곡차곡 밀려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얘가 버블 정렬이에요. 그래서 컴공에서는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애들 중에 이제 하나예요. 옛날부터 실행이 되던. 맨 뒤로 차곡차곡 밀려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자, 실무에서 자, 두 변수의 값을 맞바꾸는 템프 교환 기법. 스왑. 얘는 자, 실무 알고리즘 테스트에서도 밥 먹듯이 나온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나머지 한 개, 가장 작은 수는 자동으로 맨 앞으로 남기 때문이에요. 가장 작은 수는 자동으로 맨 앞에 남기 때문이다. 자, 이제 포의 중첩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포에 포가 들어가. 이런 걸 이제 중첩, 네스티드라 그래요.
자, 그 안에 이제 포 중첩, 포 J는 0, J가 4의 i보다 작을 때까지 4 빼기 i보다 작을 때까지 J 뿔뿔.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자, 인접한 두 숫자를 비교해서 앞으로 나아가요. 자, 왜 4 빼기 i번이냐면은 이게 버블 정렬의 핵심 효율성인데, 자, 1회전 그리고 2회전. 자, 1회전을 이제 봤을 때 i는 0이 끝나면 가장 큰 수 100이 맨 뒤로 가요. 자, 맨 뒤로 가고, 그 다음에 i는 1 때는 이미 맨 뒤에 100이 안착됐으니까 맨 뒤까지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그 앞까지만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교하고서 뒤로 빼고 비교하면서 뒤로 빼면서 이게 줄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4의 i, 4 빼기 i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2회전일 때는 i는 1, 때는 자, 이미 이제 맨 뒤에 100이 안착했으니 자, 맨 뒤까지 굳이 갈 필요 없이 그 앞까지 4 빼기 1 3번 까지만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이 반복될수록 자, 뒤쪽은 이미 정렬이 끝났으니까 자, 끝나서 이제 비교 횟수를 하나씩 줄인다. 자, 보시면 돼. 어떻게 되냐면은 75, 95, 85, 150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비교를 한 다음에 이제
인접한 두 숫자를 비교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큰 숫자가 이제 뒤로 나가는 거예요. 큰 숫자가 뒤로. 그러니까는 759, 85, 150이잖아. 그러니까 1회전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100이 이제 맨 뒤로 갈 거 아니에요? 비교를 했을 때. 맞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100이 뒤에가 있으니까 하나가 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100 다음으로 큰 애가 누구야? 95죠. 그러면 또 이제 횟수가 또 주는 거지. 95가 여기 오게 되면. 95 다음에 또 누구야? 85가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횟수가 줄어가면서 이제 종료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인접한 숫자끼리 비교를 해서 얘네들 자체가 자, 회전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회전하는 원리를 보고 그 바뀌는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정렬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자. 여기서 일단은 이 원리를 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돼. 자, 1회전 0, 2회전, 3회전, 4회전이에요. 자, 1회전 어떻게 돼? 인접한 두 숫자라 그랬죠. 75하고 95하고 비교해요. 95가 큐죠. 교환 안 해. 7595 비교. 교환을 안 하게 돼요. 자, 그 뒤에 이제 2회전 보면 어떻게 돼? 95하고 85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95하고 85가 있기 때문에 75, 85, 95가 돼. 얘가 95하고 85를 비교했을 때 95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75, 85, 95, 100에 50이 되는 거야. 2회전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95하고 100을 교환하잖아요. 비교하잖아요. 교환이 안 돼. 95, 100. 그러니까 어떻게 돼? 75, 85, 95, 150이 돼요. 자, 교환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0하고 50 어떻게 돼? 자리 바꾸죠. 자,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7585 95
50 100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지금 한 게 1회전이에요. 1회전. 얘가 자, 100이 맨드로 갔죠. 어쨌든 간에 1회전에서 이제 100은 더 이상 안 건드려도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2회전은 얘가 7585 교환 안 해요. 7585 교환 안 하고 8595 교환 안 해. 자, 그리고 이제 95하고 50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 자리 바꿔요. 이 상태잖아. 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50이 앞으로 오죠. 50이 앞으로 오고 95가 이렇게 오게 되잖아. 100이고. 자, 그럼 어떻게 돼? 95하고 100도 완성됐잖아. 맞죠?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계속 줄어가는 거야. 회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2회전이 됐고, 이제 3회전은 자, 7585 교환 안 해요. 8550 자리 바꿔요. 어떻게 돼? 50 85 95 100 됐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4회전에서 끝나는 거잖아.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총 4번의 회전을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렬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면 돼. 정렬 뭐야? 자, 이거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숫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정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소트예요. 소트. 정렬. 그래서 정렬이라는 거는 이제 개발해서 자,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있어요. 자, 내림차순 어떻게 돼? 계단에서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내림차순이야. 어떻게 돼? 1, 2, 3, 4, 5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처음 쓴 마지막에 새롭게 추가되는 애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내림차순이에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 이거예요. 5, 4, 3, 1 최근에 쓴 게 가장 먼저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개발 용어로 어센딩 ASC 자, 오름차순은 디센딩 DESC예요. 이렇게 자, 이 정렬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검색할 때도 이 정렬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발할 때 또 배우실 건데, 일단 이 버블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정렬할 때 그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거 그러니까 대략 어렴풋이 이해가 되셨죠?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라는 건지. 그래서 딱 본 다음에 이거야. 75하고 95 바꿨잖아. 7595 85하고 100 바꿨잖아. 100하고 50 바꿨잖아. 첫 번째 회전에서 어떻게 돼? 100이 맨 뒤로 가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컴퓨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다가 써보면서 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비교 횟수야. 자, 그렇게 한다면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크기 비교 및 자리 바꾸기 스왑이에요. 자, if a 만약에 a의 j가 a의 j 플러스 1보다, 그러니까 그 다음 순번이겠죠. 크다면 템프 뭐라 그랬어요? 임시 보관이라 그랬죠? 템프에다가 AJ AJ는 AJ 플러스 1 AJ는 AJ 플러스 1은 템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바꾼다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하나씩 뜯어보면요. 자, 내 숫자 큰 수를 빈컵에, 그러니까 내 숫자가 바로 뒤에 있는 숫자보다 큰지 확인. 내 숫자가 지금 현재 왼쪽이죠? 오른쪽이지? 바로 뒤에 있는 거야. AJ가 바로 뒤에 있는 숫자 j 플러스 1보다 큰지 확인한다. 자, 내 숫자 큰 수를 빈컵에 잠시 덜어둔다. 여기가 이제 뭐냐면 템프 AJ 내 숫자 큰 수를 빈컵에 잠시 덜어둔다. 자, 그리고 이제 AJ는 A 브라켓 J 플러스 1 이제 뒷자리 숫자 작은 수를 네 자리로 가져옵니다. 자, 빈컵에 덜어두었던 큰 수를 뒷자리로 보냅니다.
좀 되게 어려운 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쉽게 생각하면 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숫자가 5개가 있었잖아. 거기에 큰 수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정렬하면 걔가 맨 뒤로 가면 어떻게 돼? 하나가 줄어든 거지. 그리고 또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재기함수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재기함수 어떻게 돼? 마지막에 0을 만났을 때 종료시키잖아요. 킵해놨다가 한 번에 연산 실행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론이 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 포문을 닫아요. 이 포문을 닫는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셋. 여기에 이제 포문으로 i는 0. 다시 어떻게 돼? 정렬된 애들을 출력하는 거야.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는 개별 증가. i 뿔뿔. 자, 프린트 f. 자, 퍼센트 디지트. a의 개별 출력. 네, 이렇게 있잖아요. 출력이 나오죠. 5075, 85, 95, 100 이렇게. 이게 이제 버블 정렬이에요. 알겠죠? 요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요렇게 있지. 이 2개가 있어. 2개가 있는데 요렇게 틀리면, 또 여기 옆에 있는 걸 또 틀리면 요렇게. 이거예요. 이거 버블 정렬. 자, 우리 좀 전에 봐봐, 제가 이거 보여드렸지. 얘는 되게 민감하네요. 뭐 자바도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래밍 다 민감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줘야지 나와요.